안녕하세요. 사업도우미 사도입니다. 오늘 갖고 온 내용은 상표 공존동의 제도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법이 통과가 돼서 이제 우리나라도 시행을 할 건데 요거에 대해서 미리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오늘 본 영상 아마 그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좀 소상공인 분들이 특히 유용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가정에서 만약에 다옴이라는 상표가 이때 먼저 등록을 받고 있었는데 따옴이라는 뒤에 있는 사람이 내가 특허청에 이거 등록받고 싶어 라면서 신청을 한 사안을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특허청에서 이게 두 개가 되게 유사하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따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싶은 거예요. 첫째는 이거 비유사하다라고 의견서로 싸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다옴이란 상표가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불사용으로 불사용으로 이제 제거를 하는 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이걸 이제 구매하는 거예요. 아예 상표를 사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셋 다 잘 안 먹힐 수도 있죠. 의견 심사관 설득 못 할 수도 있고 불사용으로 제거도 못 할 수도 있고 합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표 공존동의는 어떤 경우에 좀 골치가 아픈 거냐면요. 이 다옴이라는 권리자 있죠. 이 다옴이란 권리자가 따옴 이거 등록받아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심사관님 비유사예요 하는 거예요. 이 선 권리자가 따옴 얘 등록받아도 나랑 뭐 상관없어요 라는 식으로 어떤 모종의 합의든 신경을 안 쓰든 해서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 제도상 그런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면서 그냥 거절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거절시키는 거예요. 이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한 건 아니고 외국에서 몇몇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사용 제도 잠깐 얘기 나와서 상식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불사용 취소 제도가 뭐냐라는 건데 일단 취지가 우리 상표라는 거는 10년마다 계속 갱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영구적으로 계속 이렇게 갱신을 가는 거죠. 그때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누군가 계속 갖고 간다라는 것도 뭐가 안 맞아요. 그죠? 사업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3년 동안 사용을 하지 않으면 날아갑니다. 사용을 하지 않으면 날릴 수가 있는데 정확히는 자동으로 날아가는 건 아니고 누가 청구를 해가지고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액션을 취해야지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청구한 이전 3년 동안 안 사용했으면 제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도 수없이 많이 제거를 시키면서 등록을 받아지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상표라는 거는 사실 특허는 이제 연구개발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라고 치면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 치면은 상표 같은 경우에 좀 약간 선택의 그게 가까워요. 이제 그죠?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어떤 그림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표를 선택해서 등록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얘가 사업자냐 아니냐 지금 쓰고 있냐 아니냐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등록을 시키기 때문에 그냥 안 쓰는 상표들도 많아져요. 이게 조금 과잉되면 이제 브로커라는 개념도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 쓰고 있는 상표들이 이렇게 점점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불사용 이 취소심판 청구를 이렇게나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불사용 취소 같은 거를 해서 얌전히 없애면 좋은데 3년이 안 된 경우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3년이 안 된 경우에는 그냥 죽이질 못해요. 예를 들면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 아예 안 지났으면은 이거는 죽일 수도 없겠죠. 3년이 안 됐으니까. 아니면 또 한 번씩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인터넷에 막 사용을 해요. 그러면 못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사실 안 쓰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연락을 하면은 갑자기 이제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아니, 쓰겠다. 나 이거 쓰려니까는 죽이면 안 된다. 라면서 갑자기 이 사람도 대비를 하는 거죠. 막 이렇게 인터넷에 이제 연락하는 즉시 막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따옴 입장에서는 먼저 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를 걸고 연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데 이때도 돈 들고 이때도 돈 들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종의 합의를 거쳐서 그 상표를
한쪽으로 잠깐 갖고 온 다음에 내 거 등록받고 얘를 다시 돌려주는 아주 이상한 식으로 운영을 우회적으로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좀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가지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아까 처음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옆에 있는 중국도 이미 이거를 하고 있어요. 이걸 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선 관리자가 합의, 뒤에 있는 애 등록 받아도 상관없어요. 나 신경 안 써요. 라고 동의만 제출을 해주면 오케이 해준다는 거예요. 해준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제도죠. 그래서 이제는 이 다음이란 사람이 그냥 여기 합의서 이렇게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걸 제출을 하면은 얘 그 유사하다 이거 심사관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잘 컨택해가지고 합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부작용이 또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잘 공존을 시켜줬는데 만약에 어느 한쪽이 이상한 짓을 하면은 안 돼요. 이상한 짓을 하면은 날리고요. 그거에 대한 페널티로 또 3년 동안 제출원은 또 못하도록 이렇게 장치는 마련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당연한 거죠. 언제부터 시행되냐면은 24년도 4월 중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공표되면은 한 6개월 정도 뒤에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월이니까 넘어가서 내년도 4월에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어찌 보면 좀 오늘의 앞으로 제가 보는 미래인데 앞으로는 이제 불필요한 불사용 취소 이런 거는 좀 감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죠? 괜히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불필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과 어떤 합의를 하는 노력 그리고 또 비용, 합의금 같은 걸 요구하는 부분도 감소될 수가 있어요. 이런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재정적으로 아무래도 규모상으로나 조금 쉽지 않은 이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소상공인 중에서 음식점 이런 데가 많죠.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고 또 스타트업 이런 분들한테도 희소식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 뭐 저희 업계의 얘기인데 앞으로는 이제 합의를 잘하는 사람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까지 뭐 경고장을 막 보낸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굉장히 엄포를 놓고 막 이런 변리사들이 많은데 이제 그거보다는 서로 이제 상생, 우리 너와 내가 같이 괜찮습니다.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라면서 좀 유하게 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마 앞으로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합니다. 네, 이상이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으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상표 공존동의 도입된 거 환영입니다.